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YTN은 국회에 마련한 특별 스튜디오에서 선거 소식을 시시각각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보들의 마지막 법정 TV 토론이 열리는 날이죠. 주요 후보들의 행보와 막판 판세 등을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원 조성호 기자 나와주시죠. 네, 여기는 YTN 국회 스튜디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세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법정 토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모두 공식 일정을 자제하며 토론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남은 대선 판세는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정치부 조성호 기자와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오늘 밤 TV 토론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어떤 공방이 오갈지 미리 한번 짚어주시죠.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이렇게 4명이 맞대결하는 마지막 법정 TV 토론인데요. 마지막 토론인 만큼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되는데 오늘 토론 주제는 사회 분야입니다. 공통 질문은 복지 정책과 재원 마련 방안, 인구 절벽 대응 방안 등이고 지난 토론들처럼 대장동 의혹, 그리고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놓고 네거티브 공방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부동시로 병역이 면제된 윤석열 후보의 병역 기피 의혹을 규명할 검사 임용 때 신체 검사 결과를,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소년범 의혹을 제기하면서 범죄 수사 경력 자료를 법무부에 요청했는데 양당 모두 이 자료들을 제출받기로 했기 때문에 TV 토론을 앞두고 일종의 네거티브 대리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네, 이미 투표용지 인쇄는 시작됐는데 여야의 합종 연행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공동정부 구성을 같이 선언한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오늘 후보직을 사퇴했죠. 일단 단일화로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조금 전 오전 10시에 김동연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대선 후보직을 내려놓고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기자회견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습니다. 어제 합의가 일으킨 기득권 정치 타파의 불씨가 등불로 번져가도록 더 큰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두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고 권한을 축소하는 헌법 개정, 그리고 다당제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 과제 등을 합의해서 공동선언문을 내놓은 데 이어서 속전속결로 사실상 단일화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가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거라고 보는 시각은 적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맡으면서 대척점에 있던 인물인 김 후보를 끌어안으면서 반문 부동층 표심에 호소하는 메시지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런 평가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 후보와 민주당에는 윤석열 후보를 정치개혁 담론으로 포위한다는 그런 의도도 있을 텐데요. 새정치를 추구하는 안철수 후보의 끊임없이 구애하는 제스처를 통해서 중도층 표심을 간접적으로 노리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를 놓고서 큰일이 아니다, 이렇게 애써 깎아내렸는데요. 권 본부장은 오늘 확대 선대본부 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김동연 후보는 원래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가 예정된 후보가 아니었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와 안 후보의 야권 단일화는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인데 안 후보가 어떤 입장을 앞으로 취할지도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각 당이 현재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도 짚어주시죠. 네, 이미 말씀드린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오전 각 당 선거대책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유능한 경제대통령 후보로서 이미지를 계속 부각하면서 다른 후보들과 정책 연대를 앞세워 정치교체 포위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윤석열 후보의 보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상호 총괄 선대본부장 얘기 들어보시죠. 색깔론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다시 과거로 돌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는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선택할 후보는 아닙니다. 진보적인 유권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세는 정권 교체로 굳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개혁 담론은 정권교체 여론을 가리기 위한 양비론적이고 정체불명의 술수라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윤 후보 지지를 호소할 걸로 보입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 얘기도 들어보시죠. 바빠서 대선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에 지켜보겠다고 태도를 유보해온 일부 국민들의 표심일 것입니다. 이것을 겨냥해서 민주당은 그동안 5년 동안 해왔던 모든 자신들의 정체성과 정책을 다 뒤집어엎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덜 나쁜 대통령 대신에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을 그리고 주 4일제 등 앞서가는 의제를 내세워 막바지 스퍼트에 나선다는 계획이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양강 후보와 차별화된 도덕성과 능력, 꾸준히 말해온 더 나은 정권 교체 등을 강조하면서 중도층 표심에 호소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TV 토론을 마치면 앞으로 선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짚어볼까요?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죠? 그렇습니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외부에 알릴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 국면에 돌입하게 됩니다. 여론조사 공표는 대선 당일 본투표가 종료되는 오는 9일 저녁 7시 반까지 금지됩니다. 이후 일정도 준비한 달력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제외투표가 마무리됐고 모레 그러니까 3월 4일부터 다음 날 5일까지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이 이틀 동안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와 상관없이 투표소 어디서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일 본투표가 진행되는 겁니다. 네, 당장 모레 시작되는 사전투표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사전투표율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각 당의 유불리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양강 후보들은 하나같이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죠.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서울 명동에서 유세를 했는데요. 자신도 사전투표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 사전투표해 주시고 안 하신 분들에게도 권유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서울 신촌에서 유세한 윤석열 후보도 대선 당일에만 투표해선 이기기 어렵다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는데요. 특히 일부 보수 지지층이 2020년 총선 때 사전투표에 의혹을 갖고 계신 걸 알지만 철저히 감시하겠으니 투표해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사전투표에 이렇게 후보들이 사활을 거는 건 아무래도 코로나19 특히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세 때문입니다.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매일 1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누구 지지층 얼마나 투표에 참여할 수 없을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조성 기자 대선 상황 계속 취재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남은 판세 조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남은 변수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공표되는 여론조사들이 여러 쏟아질 텐데요. 일단 몇몇 조사들을 살펴봤더니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으로 우열을 다투는 형국입니다. 두 후보 모두 4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는 조사가 다수 나오는 걸 볼 때 이재명 후보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 단단하게 이루어졌고 정권 교체 여론도 윤석열 후보로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누가 앞섰다 뒤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초박빙이라고 짚어드리는 게 아쉽지만 맞을 것 같고요. 저도 정치부 기자로 선거를 여러 번 취재해봤지만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판세를 읽기 어려운 선거도 드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정권 교체나 정치 교체냐 아니면은 정권 교체냐 어느 구도에 더 많은 유권자들이 호응하냐가 승자를 가르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TV 토론도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선거라는 게 정치에 능숙한 후보는 능숙해서 반대로 미숙한 후보는 미숙해서 뜻하지 않은 실언이나 실수를 하게 되면 또 여기에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어느 후보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일주일을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성호 기자와 일주일 남은 대선 둘러싼 여야 정치권 상황과 후보 동향, 선거 판세,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회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